예, 앞서 공지드린 대로 앞으로 법설은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한 줄 시작하면서 하루 더 빨리 법설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한층 그 상승가를 달리고 있는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시죠 요즘? 네, 상승가는 아닌데. 호황기 아닙니까 호황기? 그래서 이렇게 정치 이슈가 많으면 예. 뭐 우리 정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사평론가, 뭐 저는 뭐 변호사 역할도 하지만 네. 좀 더 많은 데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는 뭐 형사 민사 다 하시고 또 군에서 또 직접 군 판사 군 네. 검찰도 또 하시고 경력이 굉장히 좀 그 다양하고 또 깊습니다. 거기다 지금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또 법조계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 이슈이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 서 있는 박 변호사님, 한 해당 출연료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해당 출연료요? 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말하기가 좀. 예. 저는 노영희 변호사가 얼마 받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군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들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일저자 이 문제. 지금 뭐 아들하고 관계없이 지금 청와대 청원에 특검을 좀 해달라.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네. 그 청원 20만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예. 그 주된 내용은 딸의 그 성신여대 입학 관련해서 네. 부정한 입학이 아니냐 그런 취지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아들 논란이 좀 있거든요. 예. 제1저자로 지금 등록이 됐다. 또 네. 조국 후보자, 조국의 장관이죠. 딸하고 좀 양상이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네티즌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다만 나경원 대표는 이 부분은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혹시 허위사실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의혹은 또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뭐 이 제보를 한 사람이 또 언론사하고 이 인터뷰를 했는 모양이더군요. 지금 아직 그렇죠. 정확히는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황교안 뭐 대표 그리고 뭐 조장관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렇죠. 이 다 자식들이 참 다 난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식들이 뭐 난리였다기보다는 아마 공격 수단을 자식을 사용했던 아하. 거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 뭐 장제원 의원의 뭐 자제 노엘 씨죠. 네. 그 경우는 뭐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비난받지는 않을 건데 워낙 청문회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자식 얘기를 하고 막 딸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직후에 그렇게 음주운전에 바꿔치기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 아주 극적인 반전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의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뭐 책임이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왜 유독 그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이 자녀 문제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될까요? 할 게 없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할 게 없으면. 할 게 있으면 그걸 해야죠. 음. 그 정치인, 만약 후보자는 후보자, 그 사람의 법적 문제를 다투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게 아니면 자질, 도덕성 문제 많잖아요. 위장전입, 논문 표절, 뭐 군대 문제, 부동산 문제 할 게 그렇게 많은데 네. 그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아하. 듭니다. 또 자녀라는 거는 법적인 부분은 되긴 어려워요. 도덕적 부분도 후보자한테 묻기는 어려운데 네. 국민들의 감성을 정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접근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평범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네. 이거 좀 박탈감 느낀다.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엔 좋기 때문에 아주 수단으로 자녀들을 조금 이용했던 게 아닌가. 뭐 이전에도 이용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이 가장 뭐 심하고 가장 많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렇게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진상이 밝혀지는 것도 또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어떤 그 자녀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나이가 어린 그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나치죠, 사실은. 지나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지 딸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나이가 많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20대. 심지어 미성년자도 있을 수도 예. 있고요. 뭐 지금 장제원 씨 아들은 좀 달리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한테 공격이 지금 가는 게 실제로는 후보자 내지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예.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그 자녀가 돼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감내할 수 없는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들인 그 문준영 씨도 그런 글을 밝혔어요. 근데 예. 힘들었다. 앞으로 뭐 조국 후보자 딸은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고통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박원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장의 아들도 예. 있었고 또 남경필 경기지사 그렇죠. 박주신 씨하고 예. 뭐 예. 그 문제도 좀 있었고 참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죠. 이런 뭐 얘기도 좀 이런 얘기를 나름 제가 타당히 처음에 가는 것 했었거든요. 같습니다. 했는데 약간의 좀 혼났습니다. 아하. 이 정도면 후보자가 자식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 제가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네. 시청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음. 장난삼아.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식이 없는 분들이 검증을 통과하기 쉽다라는 예. 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뭐 여당 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네. 진짜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면. 예. 물론 답답한 상황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네. 하신 거니까 시청자들께서도 뭐 이해를 해주시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뭐 요청을 할 수는 있고 특검 사항은 또 아니죠. 하려면 뭐 검찰에서 고발 조치가 된다면 하는 건데 공소시효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법리적인 부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은 잣대를 이제 들이댄다면 네. 조국 지금 장관하고 검찰 수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수사 정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금 뭐 나온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남성 그렇죠. 자기가 운전을 했다고 대신 출석했던 그 장 의원실 관계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지요. 원래 같으면 두 사람이 이제 2인승이기도 하고 두 네. 사람이 운전석에 있었고 한 명 보조석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술을 마셨고 30분인가 한참 있다가 30대 남성이 와서 예. 내가 운전했어. 음. 이렇게 참 웃깁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으면 경찰 같은 경우는 바로 압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하는데 뭐 이번에 만약에 음주 측정을 안 했다면 정말 문제가 됐을 건데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둘 다 음주 측정해 놓은 아하, 거거든요. 예. 그것 천만 다행스럽고 그래도 이제 미리 소환을 매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조금 경찰이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안이하게 대처한 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혹시나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랬던 걸 알았는지 이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알았다면 예. 또 그런 상황을 이용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뭐 법적인 부분은 새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법적인 건 지금 음주운전하고 뭐 뺑소니가 된지 안 된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범인 도피 교사죄예요. 예. 자신이 범인인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딴 사람한테 시킨 거 범죄는 성립합니다. 예. 그 정도가 지금 수사가 될 거로 보이는데 그거 외에도 만약에 의원이라든지 더 유력한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증거인멸하거나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큰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에서 왜 그 당시에 체포 내지 즉시 그 인신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 나름대로는 또 일단 보냈다가 다시 뭐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또 합니다. 저 해명인데 진짜 그러면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적절하긴 하죠. 뭐 부적절보다는 조금은 뭐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지만 큰 예. 문제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그 장제원 씨 국회의원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경찰한테 인식을 시켜줬고 예. 그 인식한 상태에서 보내줬다면 이건 달리 봐야 되겠죠. 예. 일반인이라면 술 마시고 도주의 우려도 있고 딴 사람 제3자가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국회의원 아들이란 걸 인지했냐 안 했냐 경찰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지하지 않고 했다면 뭐 약간의 뭐 어떤 그냥 업무 처리의 과정에서 뭐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 인지를 하고 보냈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지금 들은 해명은 당시 음주운전 피의자가 불명확했고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 신병 구속 기준 이 검찰청 기준입니다. 그 검찰청 신병 구속 기준에 의하더라도 추후 주간 조사 대상이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다 해결이 그러니까 되네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목격자나 그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장재훈은 아들이라 하면서 1천만 원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 얘기를 경찰에서 알고 있었냐 몰랐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은 기준인 거고 알아가지고 그것을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아니면 뭔가 위력을 느끼고 경찰이 그렇게 돌려보냈다면 예. 이거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이 지금 그 해명한 기준, 네, 운전자가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신병 구속 기준에도 볼 때에 주간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 일반인도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렇지 될까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예. 뭐 어쨌든 간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많고 네. 피해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예. 뭐 못 봤다고 하지만 네. 정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운전 안 했다 그러고 예. 누가 봐도 운전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로다가 다시 제3자가 택도 사람이 와서 운전했다고 얘기하고 예.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뭐하러 도망가서 30분 있다 옵니까? 예. 그 자체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네. 바로 블랙박스 확보하고 뭐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는 여기 적용할 게 아니고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뭐 그런 상황이라면 적용할 수 있겠지.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약간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마 좀 그런 관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특히 이제 경찰 정보라인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보면은 관내에 유력 인사들의 그렇죠. 차량 번호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지요. 예전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1990년도, 2000년 그 무렵에는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면서 유력 인사들 번호 같은 걸 알고 있으면 그때는 뭐 해도 뭐 차가 뭐 좋은 차가 몇 대 없으니까 예. 알 수 있는 상황도 있었죠.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냥 정말 기준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기준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정말 그 유력 인사라는 걸 알고 보내줬다면 예. 이거는 완전히 달리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지난 8일 별세하신 김성환 허백 네. 고바우 그리신 이 경무대 그 똥지게 네. 그 만화 때문에 방송에서 쓰기는 좀 거북한 어감입니다만 그대로 이 얘기를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똥지게를 지는 그 청소부도 권력이 있었다. 네. 사실 이 권력자의 주변인들, 이 주변인들이 본인이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상당히 좀 이런 것은 잘 안 고쳐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네.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한쪽은 권력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딜 좀 다녀오지 네.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이제 그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조국 당시 이제 후보자였는데 조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몰랐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 후보자를 지금 장관입니다만 지지하는 쪽이었는데 민정수석이라는 그런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라면 주변에서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내심 또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저희 자화상이 아닌가 또 생각이 또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했었죠 이제껏. 예. 뭐 지난 정권에도 뭐 누구 청와대 누구의 거짓말 해가지고 취업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더 멀리 가면 이승만 시절 때 네. 이승만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찰한테 접대받았던 네.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장관 얘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했다. 네,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10일 오전, 오늘이죠.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청원 동의자가 44만 3,479명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 장관이 취임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내지는 감찰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당위성을 떠나서 예. 지금 검찰 감찰 기능이 법무부에 없습니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예전에 최동욱 총장 때 법무부 감찰을 실시하려 하다가 최동욱 총장이 사임을 하는 바람에 예. 그 전만 해도 다 검찰에서 알아서 감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총장인데 네. 만약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예. 그래서 감찰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를 하든가 또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접 했다고 하기보다는 예. 그 밑에 만약에 이게 뭐 비밀 누설이 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 밑에 실무 검사가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 지시를 받고 했다고 예를 들어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수사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정말 내부의 검사가 양심 선언을 해서 뭔가 큰 얘기를 한다면 달라질 여지가 조금은 있겠지만 지금 예. 상황대로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법무감찰관이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을 바꿔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맞죠.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인데 예. 규정을 바꿔서 밑에서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서 자신들을 감찰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이제 해보자 했던 게 최동욱 총장 때는 하려고 이제 그 감찰권을 작동했다가 예. 사임을 하는 바람에 결국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을 감찰한 사례는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바로 인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인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일단 타겟은 검찰청의 특수부 기능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조 장관이 인사권을 발휘해서 바로 특수부 기능을 축소를 할 것이다. 인사 광풍이 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입법 사항이거든요. 결국 예. 패스트트랙 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문제가 나중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예. 작업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검찰 개혁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바꾸는 거는 뭐 조국 장관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달릴 수 있지만 지금 본인이 어쩌면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걸 뭐 보복적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뭐 특히 특수부죠. 특수부에서 지금 다 달라들었기 때문에 예. 특수부 검사들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든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진짜 인사전횡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전횡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할까요?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보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겠죠. 예.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할지 아니면 또 가만 놔두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항명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수사를 그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수사를 하면서 지금도 장관 임명이 됐는데 예. 지금 언론의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예. 뭐 피의자다 아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뭐 내려야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결단은 제가 옳고 그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해 버리면 또 비판의 어떤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비판을 감당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는 사실은 당장 뭐 이렇게 검찰 개혁이나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빈 자리 검사장 자리나 법무부에 검사 자리가 있어요. 예. 그 자기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기용하고 또 특수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바꿔주고 이 정도로 해야지만이 본인이 원하는 것 그림을 좀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이 조 장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수시로 인사를 보통 보면 상방 인사, 하방 인사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검 검사급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검사, 고위 검사급이 있고, 검사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평검사 인사가 있는데, 수시로 인사를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성격을 띤 장관, 그렇죠. 장관의 기능이 너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한다면 뭐 정치적 중립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게 더 반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네. 바뀔 때마다 계속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시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 수시 인사를 남발한다 그러면 그런 무리수는 둘 수가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거의 뭐 학명적 성격은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검찰의 정책 중립 그런 부분 떠나서 예. 대통령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명한 사람을 조사를 하고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인사청문회 직전에 네. 10시 50분에 해가지고 야당하고 있고 뭐 그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인사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를 뭐 법적 테두리 안에라면 예. 뭐 행사하지 않을 안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둔다면 가만 놔둬도 되겠죠. 가만 놔둔다면 되겠는데 그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그럼 영이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인사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얘기도 여기서 좀 종교를 네. 일단은 하겠습니다.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이 수사 내지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사가 드러나는 것들은 없거든요. 예. 표창장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지도 처음에도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수부 검사가 가야 될지도 의문스러웠고 한 예. 명의 총장의 진술 하나를 듣고 저렇게 하고 공소시효가 사실은 행사죄 기준으로 보면 공소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문회 당일 막날에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하는 모습, 조사도 없이 상당히 무리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가 된다는 것은 곧 제대로 증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압수수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별건 수사는 또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예. 내용들 특히 보니까 뭐 한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계좌도 다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또 언론에 뭐 죄송합니다 흘렸다는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또 언론에서 또 그런 게 또 나온다면 오히려 지금 나오는 수사보다는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조국 장관이라든지 조국 그 장관의 가족들하고는 저는 뭐 큰 혐의가 없어 보인다. 있다 하더라도 뭐 기소하거나 기소는 했지만 구속할 만한 상황 정도는 저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형사적으로 볼 때 공소시효의 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 사문서 위조죄가 있고요. 예.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있어요. 예. 사문서 위조죄는 공소시효가 그날 걸린 게 맞아요. 6일 날. 2012년 9월 뭐 6일인가 7일이었으니까. 예. 근데 14년도에 그게 행사가 됐어요. 딱 각각의 범죄거든요. 아하. 그럼 행사죄 기준으로 하면 돼요. 아. 굳이 공소시효 때문에 막 걱정돼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예. 만약 공소시효 문제 됐으면 일과 시간에 하죠. 음. 밤에 그렇게 잘 안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모로 좀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뭐 아주 뭐 검찰청에서 잘하려고 한 걸 수도 있지만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저도 아는데 그 검사들이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목적은 그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서 임명이 안 되게 되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밖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법조인 시각에 봤을 때는 굳이 저거를 기소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어느 모로 보나 좀 무리했다는 비판은 그 얘기를 수 지금 없겠네요. 하려고 그건 왜 그 시간을 맞췄냐? 음.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청문회 날이었고요. 그렇죠. 청문회 날이고 곧 대통령이 임명할까 말까 고민하는 날인데 음. 또 야당 의원들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기소가 되면 그만하겠냐? 예. 그 모든 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돼. 뭐 검찰 수사 믿지만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사의 직접적인 지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수사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수사 지휘는 하지만 근데 뭐 결정을 뭐 중앙지검장 혼자서 두 안 사람의- 했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결정이 좀 달랐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다행인데요. 네. 글쎄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죄가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까는 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고요. 3분 정도 남았군요. 시간이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네. 이거 나중에 외전을 한번 저희가 그 마련을 해서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부 기능을 축소를 한다고 했고 형사부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수사권 조정안 그렇죠. 예전에 밝힌 걸 보면 물론 조 장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설계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 형사부 기능은 다 축소를 해서 수사권을 없애고 특수부만 수사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거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상과 현실 같아요. 이게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형사 기능은 경찰이 하고 아주 특수 수사만 검찰이 하면서 기소권을 갖는 게 그게 이제 그림이죠. 예. 그림을 이제 아마 조국 수석이 뭐 옛날 학자 때부터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을 그려놓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그게 패스트트랙해서 국회 통과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형사부도 있고 특수부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검찰 내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특수부가 뭐 그건 장관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너무 좀 비대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단계에서는 특수부보다 일반 형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수 수사만 뭐 형사가 다 특수 수사로 변하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어쩌면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수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 형사부와 그 검찰 형사부와 특수부는 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 균형 관계가 참 네. 미묘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 수사는 다 안 끝났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져갈까요? 그래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당만 하는 게 아니다. 다 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는 저 의문도 들어요. 경찰이 검찰한테 얘기하면 돼요. 검찰이 경찰한테. 예. 만약 필요하면 체포영장 발부해 줄 테니까 수사 지휘를 내리면 됩니다. 네. 근데 직접 가져가는 거는 특별한 경우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뭐 본인들이 직접 해서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 시그널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하.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여당도 손을 댔지만 야당 구별 없이 우리 검찰이 정치인들한테 예. 뭐 할 건 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내포된 어떤 수사권 조정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를 모두 검찰에 주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안의 국면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도 또 의심이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네. 심도 깊은 분석을